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패전했고 조선은 해방됐습니다. 하지만 해방 직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조선인들이 있었습니다. 숫자로 말하면 약 4만 명 이상. 이들이 남겨진 곳은 일본이 아니라 사할린이었습니다. 사할린은 지금의 러시아 극동 지역입니다. 1945년 이전에는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1930년대 후반부터 수많은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됐습니다. 탄광, 벌목장, 철도공사. 일본은 사할린의 자원을 캐기 위해 조선인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끌고 갔습니다. 1945년 8월 당시 사할린에 있던 조선인은 약 4만 3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은 전쟁이 끝나면 귀국시켜주겠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귀국은 오지 않았습니다. 1945년 8월 소련군이 사할린을 점령합니다. 일본인은 일본 본토로 송환됩니다. 하지만 조선인은 송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조선은 해방됐지만 국가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에야 수립됩니다. 즉 1945년부터 1948년까지 사할린 조선인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지 정의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일본은 말합니다. 조선은 일본 영토가 아니다. 소련은 말합니다. 우리 국민이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만 명의 조선인들은 사할린에 그대로 남겨집니다. 이때부터 사할린 잔류 한인 문제는 단순한 귀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부재가 만든 인권 문제가 됩니다. 이들은 국적이 없었습니다. 여권도 없었고 이동의 자유도 없었고 본국으로 돌아갈 법적 통로도 없었습니다. 사할린에 남은 조선인들은 소련 국적 취득을 강요받거나 무국적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소련 당국은 노동력으로는 필요했지만 귀환 대상으로는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심각해졌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이때부터 사할린 한인들은 사실상 영구 귀환 불가 상태에 놓입니다. 냉전 체제가 시작됐고 소련과 대한민국은 외교 관계가 없었습니다. 즉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있는 외교 창구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소련 시민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960년대, 1970년대가 지나도록 사할린 한인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할린 한인들은 해외 교포가 아니라 전쟁 이전에 남겨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사할린에 남은 조선인들은 고령자가 됩니다. 1945년 당시 20을 30대였던 사람들은 1980년대가 되면 이미 노인이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채 부모는 사망했고 자식은 러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사할린 잔류 한인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입니다. 1990년 한소 수교 이후에야 귀환 논의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뒤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세대만 귀환 대상이라는 기준을 세웁니다. 즉 1945년 이전에 사할린에 갔던 당사자만 귀환, 자녀와 손주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결정은 또 다른 비극을 만듭니다. 부모는 한국으로 가고 자식은 사할린에 남는 강제 이별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환을 포기합니다. 내가 가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국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귀환 사업은 늦었고 제한적이었고 부분적이었습니다. 사할린 잔류 한인 문제는 해결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사할린에는 수만 명의 한인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일본의 강제 동원만이 아닙니다. 소련의 방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늦은 대응까지 모두 포함된 사건입니다.
사할린 잔류 한인 사건은 묻습니다. 국가는 언제부터 국민을 책임지는가? 해방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없으면 사람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할린 한인들은 그 사실을 수십 년 동안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해방은 국경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유효했는가?